그래서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교육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 고향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우리 이경희 1 부감님과 김송미 2 부감님께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 2 부감님, 경기도 내에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예를 들어볼 건데요.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본위원회 지역에 있는, 고향에 있는 분, 지금은 이직하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되셨어요, 이직하신 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한 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있는 동안은 아무 일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고양시내에 위치한 학교인데요. 이 학교를 보고 제가 방문을 해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본인이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구성원 모두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 덕에 학교는 환자로 말하면 중환자 상태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에는 특별실 천장인데요. 특별실 사진인데요. 화면으로 확연히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그리고 때도 많이 타갖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 바닥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7, 80년대도 아니고, 그죠?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자, 벽을 보면요, 금이 간 상태죠. 금이 가서 합판도 돼보고, 그리고 도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볼 건 다 해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상주하시는 시설 관리직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다 벗겨져서 저렇게 금이 가고 내려앉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됐죠.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교실 바닥입니다. 바닥. 요즘에 이런 학교 잘 보십니까? 아니,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실존하는 학교예요, 이게. 누수가 돼서 썩어가죠? 썩어갑니다. 이런 데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왜? 교장이 아무것도 하지 말래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실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장의 고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자, 벽이 금이 갔는데 이게 교실 사진이에요. 이거 기둥 받치고 있는 대들보죠? 대들보인데 저렇게 금이 갔어요. 아이들이 연필로 판 거 아니죠, 그죠? 금이 갔어요. 근데 실제 생활하는 교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교실마다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생활하는 교실입니다. 실제로 가서 제가 찍어 온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곳은 조리실인데요. 조리실 천장도 보시면 내려앉아가지고 시설관리직 직원분이 저렇게 지지대를 설치하신 거예요. 지지대를. 조리사분들 다칠까봐요. 급식실이 없어요, 이 학교는. 자, 옆에 보시면 왼쪽 사진, 조리실 버너 보이십니까? 녹이 쓸어서 저렇게 두꺼워졌죠? 요즘 폐암 발생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으신데 저렇게 되는 상태인데도 교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시설관리직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상주하는 분이 계셨으니까 망정이죠. 그렇죠? 일부감님, 네. 학교에 시설관리직분이 계셔야겠죠? 저는 보면서 시설 관리직 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저런 상태가 될 때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소극적으로 아주 극심한 업무 태만이신 것 같은데. 자,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다시 보시면 이것은 지하실 학교 건물 지하실입니다. 여기도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화살표? 거기에 지금 빨간 수건 두르신 분, 저분이 시설관리직 분이에요.
그 옆에 분이 학부모 회장이고, 지금 화살표 그 위에 왼쪽 사진에 보시면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쳐놓은 거에 그 안쪽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저렇게 클리크 지금 해놨고요. 더 균열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 교장은 어떤 게 목적입니까? 무사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나는 그냥 조용히 있다 가겠다는 겁니까? 아이들 안전과는 상관없이? 지시대 보이시냐고요? 저거 시설관리직 분이 직접 본인이 구에다가 설치하신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 위에 계시니까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교장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교감, 선생님들, 심지어는 교육지원청에서 나서려고 하셔도 교장의 의지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고양교육지원청에서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교장의 의지가 없잖아요. 자, 균열, 이거 제가 작년에 성남제일초 문제 거론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물론 교양교육지원청에서 오셔서 저렇게 설치해 주고 가신 거예요. 교장이 요청했을까요? 아니에요. 안전 때문에 여러 다른 분들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교장은 모르는 척 하시고. 자, 방송실 가볼까요? 딱 한눈에 봐도 굉장히 열악하죠, 환경이. 그죠? 바닥 보십시오. 저거 불나면 어떡합니까? 가연성 높은 바닥재. 아직도 저런 바닥 하는 데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누수로 인해서 너무 색깔이, 그러니까 벽이 바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직 분이 직접 도배하신 거예요. 근데도 누수로 인해서 다 들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거 천장입니다. 성면 교체를 아직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악할 소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옆에 모서리 보시면 물 흐르는 자국 보이시죠? 누렇게. 이게 여기만은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전체가 그래요. 학교 전체가. 교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에어컨이 있는데 20년 됐어요. 2003년도인데 그때 가격이 80만 원이면 샀네요, 저걸. 그죠? 대개 20년 된 에어컨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이들 전체가 다 사용하는 저게 대용량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전체가 사용하는 저 에어컨을 갖다가 20년 된 아이들 많이 덥지 않았겠습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일부감님. 네. 시설관리직 학교에 있어야겠죠? 직원분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저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저런 시설 낙후된 학교가 저렇게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건 저는 지금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시설관리직 배치 문제는 별도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교육지원청별로 시설관리직이 배치하고 꼭 별개의 문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직이 있어서 저렇게 이제 응대를 하신 거고요. 시설관리직 분이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거는 좀 아니, 저 시설관리직 분이 없었으면 저 학교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지만 그걸로 연결해서 쭉 보실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별 시설관리직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정원에 비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설관리직이 넘쳐납니까 지금?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없는 미배치된 학교도 많습니다. 많다는 거 인정하면서 이거랑 결부시키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신규 저희가 충원하는 지금 그런 정책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장학사도 부족하고요. 일하실 분이 다 부족한 거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네. 알고는 계세요?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한 방법은 찾아보셨어요? 찾아보고 계시냐고요 지금? 그런 방법도 찾아보지 않고 방법도 없으면서 무슨 지금 고민만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정말 안타까운 건 있는데요. 저기 천장 보이시죠? 이 학교가 성면 공사 순서가 왔었어요. 예외적인 부분이라 괜찮아요? 자, 성면 공사 순서가 왔는데 저 교장실이에요, 교장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은 성명 교체를 안 하고 교무실과 교장실만 교체했어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 가서 나는 교육자다라고 그렇게 고상하게 할 겁니까? 예? 일부감님, 이 교장 선생님은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분명히 문제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죠? 네. 다음 보시죠. 왕. 왜 왕인지 한번 보시죠. 영상을 함께 먼저 신청하시겠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수백 명이 교장 복직에 반대하는 집단 서명에 나섰습니다. 전체의 40% 230여 명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아니, 학교에 교장이 와서는 안 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해당 교장은 교사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교장은 폭행과 성추행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마저 등을 돌린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로운 가해 학생의 학습권을 이유로 피해자와 분리 조치까지 50여 일이나 걸렸고 그 사이 피해 학생 한 명은 자퇴를 했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외면에 학생들도 외면으로 맞섰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 기자재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한 여교사의 손목을 잡고 교장이 복도까지 수십 미터 끌고 갔고 여교사는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교육청 등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까지 넘어갔지만 결국 폭행은 약식 기소, 강제추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결국 지난달 9개월 만에 학교로 다시 돌아온 교장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교장의 복직은 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까지 교장 복귀 반대 서명에 동참한 건 여교사 폭행 사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폭행과 별개로 지난해 4월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교장의 부실 대처가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 10여 명이 같은 반 남학생들의 SNS에서 외모를 평가당하는 성희롱이 있었다며 학교에 신고했지만 교장은 외면했다고 주장합니다. 저 사람한테 무엇이 배울 게 있어서 저 사람이 내가 있는 학교에 가장 높은 책임력을 있는 건지 감당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때 있었던 일이 약간 계속 회상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감님. 네, 이 부감 김소미입니다. 자, 교장이 이렇게 함부로 교사의 손목을 끌고 가면 폭행입니까? 아니에요?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끼리라도 이렇게 손목 잡고 끌고 가면요, 주먹이 져져요. 그쵸? 폭력 맞죠? 근데 이분이 뭐 증거 불충분으로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는 본연이 봤을 때는 힘을 과시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분이 만약에 덩치가 큰 남자였으면 저렇게 손목 잡고 끌고 갔겠습니까?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보고요. 자, 빚이라도 줘서 백화점 옷을 사 입어라. 예쁜 선생은 민원도 없다. 학생에게 뺨 맞고 온 교사에게 신규는 경험이 없어서 민원을 많이 받는다. 수업 중 교실로 허락없이 들어와 학생들 앞에서 본인 경력을 늘어놓으며 교사에게 모욕을 주고요. 기사로도 올라와 있죠. 자, 교장이 수능 뒤풀이에 회식 후에 동료 교사 성추행, 교장이 학생한테 교사 민원 사주, 이 외에도 조리 종사자들에게 대한 반말, 모욕, 폭언 및 폭행, 교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비하, 진술자 중으로 추정되는 교직원에게 2차 가해, 근무 시간 중 교내에서 악기 개인 교습받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면 집합 행사 강행, 직원의 근무 성적 평가를 낮게 주도록 지시하고 시설미화원이 휴게 시간에 신문 보지 못하도록 지시,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병가를 반려 처리, 직위와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직원 전부 내신 제출을 강요,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 승진, 심사 서류 결제를 거부, 교육 근무직에게 교장실 청소시킴.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읽으려면 이러니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교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속옷 색깔까지 마련하는 등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아까 그게 물론 시설적인 부분이었지만 그 특별한 케이스로다가 물론 일부 극소수겠죠. 이런 교장들이.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근데 그래 놓고 보십시오. 처벌도 제대로 안 받아요. 네? 그래 놓고 처벌도 제대로 안 받는다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장, 교감, 갑질 신고에도 83.7%는 해당 없음. 10명 중 7명은 제대로 처벌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특혜예요? 특혜냐고요? 이부관 김송미입니다. 저희가 인사나 징계위원회에서 교장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 사안이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료 보시면은 나와 있죠. 이렇게 3년간 초중고 갑질 관리 신고 처리 현황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 지역군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서나 있어 왔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장에 대한 때로는 교감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할까라는 고민을 안 해볼 수 없고요. 학교라는 곳이 지식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곳인데 적어도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훌륭한 교장 선생님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일부였고 소수였을 거예요. 자, 본 지역의 본의원 지역의 고향에 보면은 그냥 칭찬이니까 거론을 하겠습니다. 도래열 중학교라고 있어요. 저분 한 분으로 인해서 학교에 교사들은 의욕이 넘치고 학생들은 활기가 넘칩니다.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거죠. 단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부감님, 2부감님, 아무것도 안 하는 교장, 폭력적인 교장, 성추행하는 교장, 이런 분들, 갑질하는 교장, 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1부감님께서 먼저 말씀해 보시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2부감님.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지금 많이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법과 원칙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직권의 범위 내에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교사분들 각자 도생하고 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요. 모든 분들이 왜 좋은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일부 이런 교장 선생님들 때문에 학교 현장이 쑥대밭이 되는 이런 거는 막아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게 아니라면